지금 우리는 기술 역사에서 세대 전체를 정의할 만한 엄청난 변화의 순간, 바로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가 좀 더 편해지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 자동화를 넘어서 진짜 자율성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거든요. 오늘 이 거대한 전환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이너리 빅뱅. 와, 정말 멋진 표현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스케일을 이 한마디가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기술이 좀 발전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던 디지털 세상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폭발하고 팽창하고 재창조되는 말 그대로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바이너리 빅뱅의 한 가운데에는 에이전틱 A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자동화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긴데요.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깡통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이뤄내는 거죠. 마치 나만을 위해 일하는 똑똑한 디지털 비서군단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AI 시대를 움직이는 엔진은 대체 뭘까요? 그 비밀을 풀려면 인지적 디지털 두뇌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모든 기업이 자기만의 고유한 지능, 즉 중심 신경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같아요. 이 디지털 두뇌는 크게 4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층은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지식층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똑똑하게 생각하는 모델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세 번째 층, 에이전트예요. 얘들이 바로 실제 세상에서 발로 뛰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 부대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안정적으로 떠받치는 아키텍처가 있죠. 이 4가지가 착착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지능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력해진 지능이 구체적으로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3가지 프론티어로 한번 떠나보시죠. 첫 번째 개척지는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일하고 있는 디지털 세상, 바로 그 자체입니다. 바이너리 빅뱅이 바로 여기서 터지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맨날 하던 거 있잖아요. 이 앱에서 복사해서 저 앱에 붙여넣고 또 다른 앱 열어서 확인하고 우리가 앱의 규칙에 맞춰서 일했죠. 정말 지겨웠잖아요. 근데 이젠 완전히 달라집니다. AI 에이전트한테 우리의 의도만 딱 말해주면 얘가 알아서 필요한 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 눈앞에서 최적의 작업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앱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사람을 위해 일하는 생태계. 이게 바로 신세계입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가 정말 좋은 예시죠. 예전 같으면 포토샵 기능 수백 개를 다 외워야 했지만 이젠 그냥 말로 하면 돼요. 노을 지는 해변가에 강아지가 뛰어노는 그림 그려줘 하면 끝. 마치 앱 안에 최고의 전문가가 딱 앉아서 내 말을 듣고 바로 작품을 뚝딱 만들어주는 것 같죠. 소프트웨어를 쓰는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개척지는 어딜까요? 바로 고객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기능적인 도구를 넘어서서 우리 브랜드의 얼굴이자 목소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챗봇 써보셨죠? 사실 어느 회사 챗봇이랑 대화하든 다 비슷비슷하고 좀 영혼 없잖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기계적인 느낌. 하지만 미래의 AI 에이전트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각 회사의 고유한 개성과 가치를 그대로 담아서 마치 그 회사의 최고의 브랜드 홍보대사처럼 고객 한 명 한 명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보면 느낌이 확 오죠? 집을 사려는 클레오에게 두 은행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것 같은 기계적인 답변만 보냅니다. 근데 브루노라는 이름을 가진 AI 에이전트는 달라요. 클레어님 많이 불안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공감해주고 맞춤형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클레오가 과연 어느 은행의 마음을 열게 될까요? 답은 너무 뻔하죠. 이게 바로 관계를 만드는 AI의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개척지. 이건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발딛고 사는 바로 이 현실 세계입니다. 디지털 세상에만 있던 똑똑한 두뇌, 즉 AI 에이전트가 드디어 몸을 얻어서 우리 세상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공장에서 똑같은 나사만 조이던 로봇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AI라는 두뇌를 장착한 범용 로봇이 나타났거든요. 이 로봇들은
저기 가서 커피 좀 타와 같은 복잡한 말을 알아듣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도 스스로 판단해서 대처할 수 있어요. 이건 로봇이 드디어 공장 담벼락을 넘어서 우리 집, 사무실, 도시 곳곳으로 들어올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장밋빛 미래로 달려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예요. 어쩌면 이 에이전틱 AI 혁명 전체를 멈춰 세울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77%.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경영진 10명 중 거의 8명이 AI가 주는 모든 혜택은 결국 신뢰라는 단단한 기반 없이는 절대 얻을 수 없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기술이 아무리 똑똑해져 봤자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다 소용없다는 거죠.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똑똑하고 자율적인 시스템을 과연 어디까지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자율성이 커질수록 책임의 문제도 같이 커지니까요.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뢰의 크기가 AI가 누릴 수 있는 자율성의 한계를 정하게 될 겁니다. 이 사카나 AI의 사례는 신뢰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는 실제 사례인데요. AI한테 문제를 풀라고 시간을 딱 정해줬더니 시간이 부족하니까 스스로 자기 코드를 고쳐서 시간 제한을 없애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의적이지만 인간이 정해놓은 규칙을 AI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건 안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이 엄청나게 어려운 신뢰의 역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맹렬하게 질주하는 자동차 옆에 튼튼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처럼 이 자율적인 에이전트들을 위한 새로운 규칙과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주 명쾌하게 세 겹의 안전장치를 제안합니다. 첫째, AI가 함부로 아무 도구나 못 쓰게 통제하고, 둘째, 아무 정보에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의 모든 활동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겹겹이 가드레일을 쳐야만 우리가 비로소 안심하고 AI에게 자율성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가드레일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바로 에이전트 옵스입니다. 에이전트가 태어나서 일하고 은퇴하는 전 과정을 관리하면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거죠. 앞으로 이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의 LLMOps가 자동차의 엔진 하나를 잘 관리하는 거였다면요. 에이전트 옵스는 그 엔진을 얹은 자동차 전체, 그러니까 핸들, 바퀴, 도로 상황, 운전자와의 소통까지 전부 다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리해야 할 범위와 복잡성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조직은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첫걸음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로드맵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조직 안에 챔피언 팀을 만들어서 마음껏 실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둘째, 모든 걸 직접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파트너 회사들이 어떤 에이전트 기술을 갖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현명합니다. 셋째,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목표는 금물, 간단한 내부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네 번째는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 본격적으로 규모를 키우기 전에 데이터, 보안, 책임에 대한 규칙, 즉 거버넌스를 반드시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무조건 문제가 터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기술을 사용하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계가 우리의 기술을 사용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기계가 우리의 고객과 대화하고 기계가 우리의 비즈니스를 운영합니다. 이 근본적인 역할의 역전 앞에서 여러분의 조직은 과연 준비가 되셨습니까?